자, 이제 233페이지 비례식 연산 해갖고 요 친구를 잡아요. 비례식. 사실 여러분들 왜 여기 유리식에서 비례식 나왔는지 아시죠?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리식에서 비례식이 나온 이유는 얘네들도 다 반토막이 났네요. 분필 살인마가 있나봐요. 누가 이렇게 다 분질러 놓은 거야? 분필들 다 반토막이 나있어.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보시면 이 비례식이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 요 나누기 기호를 보시면요. 나누기 기호.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는 건데 이 나누기 기호에 요 점 두 개랑 그 다음에 짝대기 요게 분수고 요게 비예요. 그냥 나누기 기호에서 다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고등학교 때 A 대 B 라고 B를 공부하거든요. 이 친구는 결국에는 여기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나누는 수가 분모로 가면서 B분의 A 라고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B는 결국 B라는 친구는 분수 표기가 가능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이게 B예요. B.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B라는 친구랑 비율 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B랑 비율 사용할 때는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알겠죠? 사용하는 중에는 뭐라고?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무리가 안 된다. 해석하는 데나 뭐 이해하는 데나 오히려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 B를 갖다가 하나의 수로 표현한 게 비율이에요. 결국 얘가 B고요. 이 친구가 비율이에요. 여러분. 근데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B. A 대 B. A 대 B. 요 점으로 표현된 녀석은 B. 이게 하나의 수로 표현되면 분수로 표현되면서 뭐? 비율이라는 친구가 돼요. 비율.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비율 두 개가 등호로 묶이면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비례식이 돼요. 비율 두 개가 등호로 묶이면 무슨 식이 돼요? 비례식이라는 친구가 돼요. 비율 두 개가. 비율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야. 근데 얘가 분수거든. 분수면 분자분모에 같은 수 곱해도 되지. 맞잖아. 같은 수 곱해도 돼. 같은 수 나눠도 돼. 그럼 얘네들도 같은 수 곱해도 돼. 같은 수 나눠도 돼. 그래서 같은 수인 상태로 뭐라고 적었어? 이렇게 적어놓았어.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라고 식으로 표현됐어. 그게 무슨 식이야? 비례식. 알겠지? 그러면 이 비례식들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비례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 여기에 있는 요 앞쪽을 원래 용어는 전항, 뒤쪽을 후항 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례식의 쓰임새는 뭐냐? 종류가 다르지만 비례식이 성립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게 해줘요. 알겠죠? 비례식의 쓰임새는 종류가 다르지만 비례관계를 갖고 있으면 알겠지? 그 다른 종류의 값을 구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종류가 다른 놈들을 비교하는 게 B라는 친구거든. 두 개가 종류가 달라. 근데 비교해. 이게 B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 활용 문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자, 사용해야 되는 원료, 그 다음에 움직였을 때 뭐 운동 범위. 이 종류가 다르죠. 그렇죠? 종류가 달라. 자, 연료 3리터로 나는 30km를 움직일 수 있어. 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그럼 내가 15리터를 가지면 도대체 얼마나 움직일 수 있어? 이런 거 풀 때 무슨 식을 쓰는 거야? 비례식을 이렇게 세워버리면 풀 수 있다는 거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라는 내용을 사용하면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비례식의 쓰임새. 됐죠? 자,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는 친구인데, 사실은 이 항을 설명하지 않고 비례식을 풀게 하려고 나온 내용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입니다. 뭐를 설명하지 않고? 이 항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등식의 성질 없이 이 등식, 이 방정식을 풀게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알겠죠? 왜? 보시면 이거 분수로 표기하면 이렇게 돼요. 맞죠? 이게 나누기예요. 이게 나누기야. 그럼 나누기 30 이쪽으로 넘어와. 그럼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누기 되고 이쪽으로 넘어와. 그럼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 곱해지면 3 곱하기 4번 15 곱하기 30이 되면서, 즉 이 항을 몰라도 방정식을 풀 수 있게 해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이 친구를 막 한글로 외웠는데 사실 걔는 중등부에 그냥 이항시킨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초등부 때 막 설명하던 내용 중에 일부 간추려서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거. 비율, 비례식에서 비례식 풀이, 비례식의 쓰임새.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은 배웠지만 동생들은 안 배우는 연비가 나와요. 연비. 여러분들도 연비 안 배웠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이제 애들을 많이 가르쳤더니. 여러분들 연비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연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가와 나의 비율이고 나와 다의 비율이 있으면 이 공통 부분을 끼고 가와 다의 비율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3개 이상의 비율이 한꺼번에 우리가 비교되어 있는 상태를 연비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원래 B라는 녀석은 전항 후항 두 종류를 데려다가 비교하거든요. 근데 3개 이상의 종류를 비교하면 무슨 비? 연비라고 해요. 알겠지? 연속되는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연비라는 친구는 언제 받느냐? 주로 비례배분에서 나와요. 비례배분 문제에서만 보이실 거예요. 뭐 1대 3대 4로 나눠받기로 했다. 그렇죠? 부채꼴 문제에서, 뭐 호흡 문제에서, 원 문제에서 중심각이 1대 3대 4야. 그때 호의 길이의 비율은 1대 3대 4죠. 중심각 크기에 대해서 비례하니까. 근데 중심각 크기는 얼마일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전체 값이 고정됐을 때 전체 고정된 값을 비례에 맞게 배분 나눠 갖는다. 그게 비례 배분이에요. 그때 우리는 여기 있는 비율만큼 전체를 똑같이 나눈 다음에 너는 한 조각, 너는 세 조각, 너는 네 조각. 동일하게 그럼 총 8조각으로 쪼갠 다음에 한 조각 갖고 세 조각 갖고 네 조각 갖고. 이게 뭐예요? 비례 배분이라는 친구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연비 만드는 방법은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안 배우셔서 제가 생략할까 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해요. 자, 가와 나의 비율이 1대2고 나와 다의 비율이 4대7이다. 그럼 겹치는 누구?
겹치는 나라는 녀석의 비율을요 같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게 연비예요. 같게 만들면 이 친구 같은 수 곱해도 되죠. 그래서 저기를 2를 곱해서 2대 4는 4대 7 이렇게 만들면 결국 2대 4대 7 하면서 연비 만드는 방법 끝. 막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겹치는 부분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같게 만들면 3개 연달아도 놔도 비율이 성립한다. 이게 연비예요. 됐죠? 자, 설명했고요. 잡으세요. 그거 구경하시면 어떡해요? 목인데. 자, 그래서 연비는요. 요런 친구인데 자, 연비는 요거 성립 안 하겠죠? 연비에서는 요 대라는 녀석을 요 3개 이상의 비율을 합쳐놓은 연비에서는 요 대를 나누기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연비에서는 이거 나누기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나누기 기호로 해석하지 않는다. 알았죠? 그래서 나누기 기호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비 나오면 비례배분 빼놓고 출제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둘 것. 자, 요게 우리가 233페이지 비례식 연산에서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친구고요. 자, 여러분 이제 비례식을 푸는데 여러분들 중등부 때 배웠던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말고 비례식들을 잘 풀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 좀 배워보자. 요 정도가 비례식 연산이에요. 거기에 한 걸음 더해 나와있죠. 자, 읽어볼게요. 영이 아닌 두 수의 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비례식을 배웠는데 중학교 때 x 대 y는 a 대 b라는 비례식을 만나면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을 떠올려 풀었다. 근데 지금부터는 b를 비례상수 k로 놓고 정리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우리가 괄호 1번에 보시면 x 대 y는 a 대 b 서로 같은 값이라면서요. 우리가 이 녀석을 갖다가 x 대 y는 a 대 b라는 녀석을 갖다가 실제로 표현을 해보면 알겠지? 요 지금 두 개의 비례식의 값이 같은 거니까 요 친구가 어떤 일정 값 k로 같은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게 지금 표현된 게 a분의 x는 b분의 y는 k 이렇게 표현된 거야. 알겠지? 따라서 우리 x 대 y라는 친구는 사실상은 a 값에 b 값에 동시에 누군가 k를 곱해준 값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거든요. 그 얘기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여기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a 대 b가 1대 2야.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친구가 1이고 여기에 있는 친구가 2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다가 2를 곱해서 2대 4야. 그것도 1대 2죠. 3을 곱해서 3대 6이야. 그것도 1대 2죠. 10을 곱해서 10대 20이야. 이렇게 해도 1대 2죠. 결국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여기 고정되어 있는 두 개의 값에 일정한 상수값을 곱해줘서 나온 거야. 저걸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저 K라는 녀석을 뭐라고 한다고? 비례상수라고 한다. 실제 비율의 값인 거죠. 실제 비율의 값인 거죠. 자, 비율의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놨는데 왜 이렇게 써놨느냐? 얘가 요거기 때문에 x는 결국 ak 얘가 요거기 때문에 결국 y는 bk 즉 x라는 값과 y라는 값은 a, b라는 상수에 비례상수 k들을 곱한 값입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얘가 알아들으시겠죠? 갑자기 얘기 틀어하지 마시고
이거 뭐 내항의 곱, 외항의 곱도 아니고 나눗셈도 아니고 왜 저런 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거 이용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쪽 파트로 넘어가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괄호 2번 보시면 3개짜리. 이걸 뭐라고요? 연비라고. 자, 연비가 x 대 y 대 g가 a 대 b 대 c면 결국 얘는 비례상수 k 값으로 같다라고 했을 때 x는 ak, bk, ck. 결국 같은 내용 하고 있는 거예요. 3개짜리도 되더라. 4개짜리도 되고 5개짜리도 되고. 그래서 이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괄호 2번에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무조건 요 비례상수를 곱해서 AK, BK, CK로 풀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알았죠? 괄호 1번을 풀 때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을 써도 돼요. 2개짜리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고 비례상수로 풀어도 돼요. 알지? AK, BK로 풀어도 돼요. 근데 괄호 2번을 풀 때는 내항, 외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연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AK, BK, CK 비례상수 K를 곱한 상태로 풀어야 돼요. 라고 기억해 두시면 구분 끝.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고요. 자, 이제 118번 문제 설명인데 설명 뭐 찍을 필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찍어놔주세요. 찍어서 나중에 한번 보면서 내가 헷갈리거나 이러면 맞아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해 줬지.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에 들어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투데이 마지막 문제. 내일은 유리 함수합니다. 자, 요게 무리식은 막 길지 않은데 비례식은 여기 유리식이라는 요 파트는 설명해야 될 게 좀 많아갖고 길어서 오늘하고 내일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리식은 루트 갖고 노는 거거든요. 딱히 막 새롭게 루트에서 나오는 게 없어서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무리 함수까지. 근데 요 분수식은 좀 어려워요. 자, 설명할 게 없네요. 자, 118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118번. 자, x 대 y 대 g는 1대 3대. 자, 연비 주어지죠. 연비 주어지면 풀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x는 1 곱하기 k, y는 3k, g는 5k. 요렇게 놔서 푸는 수밖에 없다. 다른 풀이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연비가 주어져 있으면 결국 그 해당 문자 값들은 이렇게 비례상수를 통해서 표현 가능하다. 됐고, 따라서 이제 그냥 대입만 하시면 그냥 분자분모에서 그냥 K들 알아서 사라진다. 이게 풀이에요. 다른 풀이가 없어. 알겠지? 그럼 옛날에 이렇게 풀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비율끼리 덧셈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가비액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에서 등장하면 그때 가서 추가 설명하고 일단 연비는 무조건 이렇게 푼다만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움 없죠? 자, 요거 거기 풀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 상태로 그냥 다 대입해갖고 더하기 빼기 제곱하고 약분만 한 거예요. 제가 안 풀어도 되겠죠? 이거 풀 게 있어야 풀죠? 그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하다.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내일은 이제 유리함수라는 걸 배워요. 중요하겠죠?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 이거 배우고요. 그 다음 아마 다음 주에 무리식, 무리함수 배울 텐데, 거기 무리식은 잠깐 보시면요. 249, 250이거든요. 249 보시면 루트 안에 문자 들어가면 무리식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분모 유리와 어떻게 해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리식은 풀이가 별로 없어. 새로 가르칠 풀이가. 유리화 못해요? 그럼 맞아야죠 저한테. 그쵸? 유리화 못하면 어쩌라고? 유리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배우는 거예요. 오래 놓고 바로 무리함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유리식 파트만 이제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자, 오늘 정리해보면 유형 몇 개 배웠다?
4개 배웠다. 그 다음에 비례식 배웠다. 그래서 총 5가지 된 거예요. 자, 유형 4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첫 번째, 가분수를 대분수로. 두 번째, 2개씩 묶어서 묶을 때 그쵸? 더하기 빼기가 같이 묶이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 그쵸? 상수함차가 일정한으로 묶어준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 공식은 작은 거 큰 거 맞춰놓고 b-a분의 1 발로 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개짜리는 c-a분의 1 해놓고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번분수는 분모 없앤다. 그 다음 역수 만드는 녀석 나중에 문제집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